안녕하세요. 수정안과에서 망막센터를 맡고 있는 박선호입니다. 2023년도 어느덧 3개월이나 지나서 3월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3월은 우리 수정안과가 34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수정안과가 34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중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밝은 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안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 Q&A 이벤트 당첨자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5가지 질문지를 뽑아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반짝반짝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전에 시력 교정술을 했는데 노안이 왔어요. 노안 수술 또 할 수 있을까요? 시력 교정술을 하셨다면 아마 라식, 라섹, 렌즈 삽입술 같은 수술을 하셨을 거고, 노안 수술이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우리 백내장 수술과 함께 진행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이 되는 걸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라식, 라섹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남들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면 되는 거고, 렌즈 삽입술을 하신 경우라면 기존에 삽입되어 있던 렌즈를 제거하고 그 다음 백내장 수술을 해서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면, 특히나 이제 라식, 라섹 같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눈 속에 들어가는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의 측정 오차가 조금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노안 수술을 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건 없고, 실제로도 예전에 그런 라식, 라섹, 란내 렌즈 삽입술 같은 시력 교정 수술 하신 분들도 노안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디 각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자려고 천장을 보고 있으면 빛이 새어나오는 듯이 천장에 광선이 보여요. 광시증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치료 방법도 궁금합니다. 제가 망막 진료를 보면서 외래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환자가 아마 광시증, 비문증과 관련된 환자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광시증이라는 거는 사람 눈 속에 유리체라고 하는 물주머니가 눈 뒤쪽을 가득 채우고 있고, 유리체라고 하는 물주머니는 눈 안쪽에 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과 어렸을 때는 딱 붙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붙어서 태어났는데, 나이가 보통 한 30대, 40대 넘어가면서 이 유리체라고 하는 물주머니가 망막으로부터 서서히 분리가 되는 게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유리체가 망막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광시증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광시증 자체만 가지고 어떤 나쁜 병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광시증이 있을 때 위험한 거는 이 유리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너무 유착이 세게 돼 있는 곳이 떨어질 때 이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을 찢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구멍이 나는 거죠. 우리가 망막 열공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번쩍번쩍하는 광시증이 있고 나서 갑자기 눈앞에 시커멓게 뭔가 떠다니는 비문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번쩍거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눈앞에 막 까만 점이 떠다닌다, 뭔가 이렇게 떠다니는 게 보인다 라고 하는 증상이 생겼다면 빨리 병원에 오셔서 망막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찢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빨리 발견만 된다면 간단하게 외래에서 레이저 치료로 찢어진 부위만 막아주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백내장이 참 두려운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백내장의 전조 증상이 무엇인가요? 일단 백내장은 사실 그렇게 두려워하실 만한 병은 아닙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는 백내장은 병이 아니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백내장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고 사람이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동물들도 다 생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은 일단 그렇게 크게 두려워하실 만한 병은 아닌데, 백내장의 일단 가장 기본적인 증상은 이제 시력 저하죠. 예전보다 보이는 게 침침하고 흐려지고 뿌옇게 보이고, 약간 젊은 나이에 백내장이 생기시는 분들은 눈부심 증상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밝은 곳에 나갔을 때 눈이 많이 부시고 내가 밝은 빛을 보기가 힘들다.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일단은 병원에 가서 백내장이 왔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백내장이 왔다고 해서 모두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백내장의 정도와 환자분의 증상과 불편감의 정도를 다 파악을 해서 본인이 많이 불편하고 생활에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백내장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백내장은 일단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만한 증상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닉네임 꽃별 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황반변성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은 오메가3가 눈 건강에 좋으니 권했지만 다른 건 권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TV 프로그램에 의사분들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오메가3 그리고 루테인 그리고 그것도 지아잔틴이 함유된 거 꾸준하게 먹으면 황반변성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정말 황반변성은 되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요즘에 황반변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못 들어본 분이 없으실 거예요. 워낙 유튜브, TV 매체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황반변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반변성이 초기에 발견이 된다면 이제 황반변성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드시게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영양제 함유되는 필요한 성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연구한 아레즈라고 하는 그 연구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영양소를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루테인, 지아잔틴, 그리고 이제 아연, 그 외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 보면 요즘에 이제 루테인과 관련된 제품이 영양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실은 영양제들은 아레즈에서 권유하는 영양소들을 함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좋습니까?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거나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약국에서 이제 혹은 홈쇼핑, 백화점 아무 데서나 많이 팔지만 루테인, 지아잔틴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영양제라면 사실 어떤 제품을 드셔도 크게 관계없긴 합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은 한번 생기면 건성이 됐든 습성이 됐든 완전히 정상으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꾸준한 영양제 복용 혹은 이제 습성으로 변했을 경우에는 주사 치료 같은 걸 통해서 더 이상 진행하는 걸 예방해 주는 게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 수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당뇨병이 있으셔서 3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셔서 당 체크를 하시는데 요즘은 가끔 눈에서 점박이 같은 게 보인다고 하세요. 혹시 당뇨병으로 인해 안과 질환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건 온 몸에 혈관이 망가지면서 합병증을 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빨리 오고 가장 빨리 발견될 수 있는 곳이 눈에서도 이 눈 안쪽에 붙어있는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에 당뇨병증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당뇨망막병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당뇨망막병증이 위험한 이유는, 치료가 좀 힘든 이유는 심하게 진행이 될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불편한 게 없으시니까 병원에 잘 안 오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가 잘 안 보인다, 뭐가 안 좋다, 그럼 그때 와서 병원에 오시는데 그럼 이미 치료가 좀 늦어져서 치료가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내가 눈에 불편한 게 정말 하나도 없어도 안과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눈에 당뇨병증이 맞는지 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당뇨병증이 확인이 된다면 미리미리 치료를 해야 정말 나중에 크게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고 실명까지 가고 이런 경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5분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대로 끝내기는 아쉬워서 추가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님이 보내주셨고요. 눈 위쪽과 밑쪽 속눈썹 있는 부분이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따갑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원인은 사실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이 사람 눈꺼풀, 이 속눈썹이 나는 곳에 메이봄선이라고 하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기름샘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은 기름 분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고, 그게 결국 안구건조증과 관계가 있습니다. 눈에서 이 맑은 기름이, 깨끗한 기름이 원활하게 분비가 되어야 안구건조증이 생기지 않고 눈이 편안한 건데, 대부분의 사실 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이 메이봄선의 상태가 좋지 않고 기름 분비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건조증이 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려움증, 그리고 이제 이물감, 이런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과에 와서 일단 진료를 받으시고, 메이봄선의 염증과 안구건조증이 있다면 인공눈물 같은 걸 꾸준히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찜질 같은 치료를 병행해 주시면 증상 개선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김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이가 중학생인데요. 비문증인 것 같아서 안과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문증이 생기는 사실 대부분의 원인은 사람 눈 뒤쪽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라고 하는 끈적한 풀주머니에 부유물,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찌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유물이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비문증이 사실 대부분이고, 간혹 망막이라고 하는 신경이 찢어진다든지 구멍이 난다든지 거기서 피가 난다든지 했을 때 비문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문증으로 병원에 오게 되면은 안저검사, 눈 뒤쪽에 망막과 유리체의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워낙 안저 사진을 찍는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서 산동제라고 하는 약을 넣지 않고도 사실 안저 검사가 가능하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눈에다가 산동제라고 하는 약을 넣고 눈동자가 커지게 되면 이제 의사가 망막을 이제 구석구석 살펴보게 되는 검사를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한 번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수술 후 몇 년이 지난 후 안 좋아지면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 환자분들이 백내장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백내장 수술이라 하는 건 사람 눈 속에 있는 수정체에 나이가 들면서 혼탁이 생기고, 그래서 수술을 함으로써 그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인데, 이론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 인공 수정체는 평생 가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렌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렌즈 도수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극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요즘에 최근에 많이 시행하는 다초점 렌즈로 수술했는데 내가 다초점 렌즈가 너무 불편해서 단초점 렌즈로 바꾸려고 한다, 혹은 반대로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했는데 다초점 렌즈로 바꾸려고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렌즈를 교환하는 수술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냥 평생 가는 수술이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특수한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렌즈를 교환할 수 있다라는 게 답입니다. 강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망막 열공으로 인해 레이저 시술을 받았어요. 정기검진은 물론 다른 안과 질환으로 산동검사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산동검사를 하면 눈에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눈에 약을 쓰고 뭐 눈동자가 커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산동검사 자체는 자주 하게 되더라도 눈에 크게 혹은 몸에 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수가 같은 경우에 미수가 망막병증을 검사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서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아이들에게 산동제를 점안해서 안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약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조절마비제라고 하는 산동제를 장기간 쓰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안과에서 사용하는 이 검사를 위해 사용하는 산동제는 그 반감기, 그러니까 약효가 짧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산동을 해서 눈동자가 커지더라도 보통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지나면 그 약효가 없어지면서 다시 눈동자가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동 검사를 자주 한다고 해서 눈에 어떤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궁금한 점은 많이 해결되셨나요? 2023년도 저희 수정안과는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안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정안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눈이 불편하실 때는 방치하지 마시고 저희 수정안과에 방문하여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